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요새는 뭐 거의 매일 지금 하게 되네요.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장마가 시작됐나 봅니다.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무슨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어 몇 개 이렇게 정리 써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상상이랄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은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투자 이쪽으로 한 3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는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좀 옮기는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이 바뀌어서 또 그런 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거 하고. 그래서 이건 제 상상인데, 그 상장 폐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규정 하에 이제 폐지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배, 3배짜리는 뭐 저도 어쩔 땐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2배, 3배짜리는 30%, 40% 빠지면 제로가 되잖아요. 거기서 10배 올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빠질 때는 40%가 빠졌지만 2배, 3배면은 내 원금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4, 50% 손해봤는데 결국 원전을 만회하려면 10배, 100배 올라야 되는데 그 전에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JP 모간이 많이 매집한 이유도, 그러면 과거 이제 화폐가 이제 고대 시대에는 금이나 은을 갖다가 이제 화폐로 돈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말하기 좋게 그냥 복번이 제도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금본위 제도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영국이 그거니까요, 주도국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신용인 이 지폐 달러 시대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달러를 찍어내고 뭐 하다가 뭐 화폐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국은 이제 못 민단 말이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렇게 돈을 찍어내더니, 그때는 헬리콥터 밴이었지만 이제는 헬리콥터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스텔스나 무슨 뭐 전폭기 수준으로 뿌려버리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강으로 빠질 수도 있고 늪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기초자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처럼. 그럼 과거처럼 꼭 금, 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팔라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자기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기 나름이겠죠. 하여튼 뭔가는 있어서 거기다 승수를 줘서 이걸 기초자산으로 하되, 뭔가 좀 달라야 되니까 이제 종이화폐는 없어지고 우리 디지털 화폐로 뭐 가는 거로 한다든가, 뭐 그랬을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ETF 시장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거래 정지를 딱 시켜버리면, 왜 그걸 기초자산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 은이 그때 그래서 100달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러겠죠. 너희들 100달러에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매매거래 정지시키고 100달러 줄게, 이렇게 나오겠죠.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로 승수 계산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개인 걸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디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뺏을 수 있는 권리도 없거니와. 그러면 우리 인간사 사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암시장이 필요해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100달러, 100만 원으로 합시다. 100만 원 하던 게 암시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 거래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실물 투자를 하시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걸 어마어마한 될지 안 될지 모르나 많은 수익을 예상을 한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하는 거를 오래 오신 분들은 아마 좀 은혜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타임 스케일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 그때 10월인가 그때 이렇게 사면서 그때 금이 $1200대고 은이 $14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물을 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2019년도 말 정도에 살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저는 증권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니 주식을 해야 되니 돈이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14가 가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 가격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싸니까 일단 이거는 묵혀두는 거래 산다. 그 다음에 이제 $17 할 때 더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12까지 맞긴 맞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전 이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은이 약세였어요. 오늘 아침에 붙자마자는 잠깐 이제 플러스 붙었다가 마이너스 2% 가서 이게 거의 한 하루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선물이니까 거래되는 게 한 5%가 위아래로 간 거예요. 뭐 플러스 이상 갔다가 마이너스 2에서 5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있다가 이제 우리 장 끝나고 이제 미국 엉아들 이제 들어올 때 되니까 지금 갑자기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 금은 계속 플러스였어요, 오늘 종일. 그러니까 이 형님이 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이 열리면 더 오를 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다우 이거 인버스 2배짜리 사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다가 이제 은이 오르니까 이제 상쇄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안 팔 거예요. 갖고 있을 겁니다. 인버스. 하다 안 되면 2023년도부터 뭐 금융세 생기면 그때까지 손해보고 있으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났을 때 이걸 까버리면 세금이라도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저는 이거를 잘 어느 정도 단도리가 됐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이게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다 좋아졌다. 그럼 미국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테슬라 제가 보기에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왜? 현대차. 그건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이 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는 최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죠. 매도하는 거는 파는 거는 다 각자 본인의 판단 하에, 물론 사는 것도 본인의 판단 하에 사셨겠지만 파는 것도 당연히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파산나는 회사도 주식을 사고 치료제도 안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입도 선매를 하고 실패해도 약을 사준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달까지 지금 지원이 나갔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죠. 과거 이값도 너무 독하니까 하여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지금 투자하고 이런 막 뒤죽박죽 지금 사회란 말이죠. 미국은 특히 더. 그러면 이게 월봉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이때 $2,000를 못 넘겼죠. 이때 미 연준에서 이 금이 더 오르면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이때 $3,000 간다고 그랬거든요. 놔뒀으면 $3,000 갔을 겁니다. 온갖 짓을 다 했죠. 막 증거금을 무지무지 올렸죠. 못 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금리 조정해서 이제 이자하고 반대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금을 죽였단 말이죠. 이때가 이 가격이 다 왔어요. 지금 이 시세가 이 시대 거의 고점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은요? 은은 여기 있어요. 똑같은 시기 아닙니까? 예? 몇 달 차이는 있더라도 이때 50달러 못 넘었죠. 그죠? 49.5달러. 그러면 은도 여기가 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산업재까지 쓰이는데 이 빠질 때는 전부 다 그랬잖아. 이건 산업재여서 경기도 어쩌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거 4차 산업 소재로 쓰이고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가고 5G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은 아직 멀었다. 이거 보면 미국에도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금 이걸 사겠습니까? 은을 사겠습니까? 저 같아도 만만한 게 은인데.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 이 브로커고 그냥 그렇지 제가 무슨 뭐 연구하거나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제 감으로 다 알아는 듣죠. 근데 표현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롤오버 비용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저는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기초자산의 선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나 뭐 농산물 이렇게 부피가 크고 보관하기 힘든 것들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뭐 그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금이나 은은 제가 보기에 은행 이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원유, 석유 이거 2배, 3배 투자한 사람들 뭐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고 100달러에서 100달러 왔는데 물론 말씀드린 2배짜리니까 깨졌다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손해를 봤으리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40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에서 예를 들어 50 갖다 다시 100이 됐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한 5, 60은 나올 것 같은데 40밖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하고 얘기를 하면 롤오버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롤오버 비용 어떻게 나오는지 근거를 대라. 그 왜냐 외국계에서 만든 거니까 투자은행에서. 그럼 걔들이 그거를 안 가르쳐 준대요. 영업비밀이라고. 걔뿐 무슨 영업비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비용이 된지도 모르면 엎어 씌우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브라질 채권도 안 하고요. 저는 회사채도 못 믿고 그냥 오로지 직접 투자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선물이니까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그늘물하고 차물 간의 가격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콘텐고일 때 발생을 하고 백오데이션 때는 그냥 잘하면 수익이 된다. 요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내용은 다 아시고 지금 물어보신 것 텐데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동구바이오를 계속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아마 요맘때 매수 사인 나왔을 때 산 거 아닌가 싶은데 하도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좀 딱 정확하지 않은데 제 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그럼 유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락하기가 쉽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는 거죠. 그때마다 밀린 거니까. 그럼 이때도 윗꼬리 달리고서 대량 거래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600만 주입니다. 그러면 동구바이오가 총 상장 주식수가 960만 주예요. 그래서 대주 지분을 빼면 한 500만 주도 안 될 겁니다. 자본금이 48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만지기가 쉬워요. 이런 종목이 꾸준히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해 오는데 이때 누구나 다가 3월 19일 날 20일 날 대바닥을 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꼬리 달고 빠지고 해서 저는 데꼬 벗고 여기서 왔다 갔다 매매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매매를 멈춰버렸냐면요. 이때 보십시오. 이때가 최대 거래량입니다. 890만 주니까 이제 재매매를 했다는 얘기겠죠. 유통 물량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꼬리 달고 이 정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 빠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긴꼬리 윗꼬리 또 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매매를 멈췄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 정도면 무조건 밀려야 되는데 밀렸다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고가가 20% 플러스였는데 종가가 플러스 3.5면 거의 16%가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6,900원 갔다가 23,25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거래량도 많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됐는데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량이 쟁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생각입니다. 오늘 또 달렸어요. 윗꼬리가. 그래서 뭐 근래에 보면 연중 최고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래는 줄었어요. 이제 160만 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주시니까 요새 이 종목뿐만 아니고 요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주먹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매도 사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뻗으면서. 그럼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이 모양이거든요. 이때 상장된 거거든요. 상장되면서 52,600원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상장되는 거니까, 이렇다고 보더라도. 그래서 좀 더 저는 갖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그 상장되는, 이게 줄줄이 지금 나래비로 서 있으니까.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KM 있지 않습니까? KM하고 어디 있어? SK바이오팜 둘 다 정리했습니다. 둘 다 팔아서 현대차로 교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이게 또 노조에서 무슨 순이익의 30%를 인센티브로 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요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간 배당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주는 호구입니까? 이익이 나면은 R&D에 투자를 하고 수소차로 가는데, 그리고 주주 배당 줄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여담으로 제가 증권사가 지금 이게 여기가 세 번째 회사인데요. 첫 번째 회사는 첫 번째, 두 번째도 노조가 없는데, 첫 번째 회사는 상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3개월치 월급 주고 내보냅니다. 그때가 IMF 때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막 울면서 3년치 급여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부러웠습니다. 나 저거 주면 나 그냥 그만두고 딴 회사 갈 텐데. 근데 증권사는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안 받아줘요. 개수가 나오는 사람은 안 받아주고, 안 나오는 친구 받아서 내보내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노조가 있는 회사인데, 노조 있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람 취급을 해줘요.
그 전에 있던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적이 나쁜 사람을 갖다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만듭니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사인을 하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때는 한 150만 원 되나 급여가? 지금은 이제 180만 원을 줘야 되겠죠. 안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알아서 또 써요. 그럼 복리후상 다 없어지고 180만 원 받고 증권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가 있는 것을 환영을 하는데 왜 현대차 주식 매매를 안 하냐면 여기 규정노조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 때문에 다른 이걸 현대차 노조를 가지고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나머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추후에 누구나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내수는 우리는 뭐 볼 게 없으니까 바이오하고 IT 뭐 이쪽이겠죠. 거기는 AI도 되고 로봇도 되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요번에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현대차 수소차 그러니까 이게 수소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대차가 저는 지금 이러면 겁낼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일봉입니다. 제가 이 정도에 산 거니까 이 도치 나오고 어제 요날 이틀에 걸쳐서 산 거니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나와서 이 도치 끄기는 어려우면 좀 그런데 오후에 오늘 시작 발표 나온 날이거든요. 실적은 뭐 전년 뭐 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실적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늘 그래요. 근데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으로 본다 하면 뭐 최고치는 27만 원이지만 저는 향후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수소 충전소만 있고 지금 수소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소차를 만드는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니콜란가 뭐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났던 거. 그 주가 오른 다음에 한참 오른 다음에 좀 밀리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팜프렛만 있어요. 도면하고. 그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CEO가 우리는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수소를 만드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가 제가 볼 때 테슬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추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뭐죠? 추격자. 반도체 조선 다 그러고 그리고 기존 메이커들은요. 전기차 안 만듭니까? 이제 만들지. 내년부터 양산에 나올 텐데 뭐 지금도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근데 수소차는 제가 보기에 이 현대차하고 지금 뭐 일본 업체하고 독일 업체 요 세 군데의 싸움인데 현대차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맨날 회장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소 연료전지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술 개발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만약 외국인이 되면 우리나라 들어오면 저는 현대차를 살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바뀐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